took my troubles down to Malibu.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at cat too. She's got a storefront at 34th and Vin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산이 좋아 틈나는 대로 가까운 산에 다니며 강안도에서 살고 있다. 나무의 마음, 나무의 생명들 두 권의 번역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소박하고 순수한 삶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맛보았으리라. 모든 면으로 박식하고 훌륭한 저자가 한낱 조그만 일본 시골 섬에서 어떤 처지에서나 환경에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나무 한 토막, 맑은 공기, 가을 햇살 또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심지어는 풀 한 포기와도 벗삼으며 여기에 사는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며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행복에 대한 비전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끝맺음을 한 저자에게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 좋은 미국에서 저는 즐거움에 감사하며 더욱더 실버 아카데미에 열심히 출석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참 실상이라고 믿고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내 제일이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내슈미리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외손녀를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 말로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가족들은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스탠포드 의학대학을 나와 76년까지 소아과 의사로 헌신했으며 그 후에 30년 동안 암치료 전문 의사로 공직하다가 특히 외할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영적인 치유를 겸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또 돌본 참다운 의료 봉사자였음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느꼈을 뿐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할 저에게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이 책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책 제목은 하프타임입니다. 지연이는 밥 호더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2차 대전, 메태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가장 성황할 때 그때 이 장서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지나온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1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참으로 어려운 많은 생활 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젊은 가부 어머니를 두고 얼마col막한 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포도 이름이 좀 어렵지요. 이 사람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세 자녀 아들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배우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출세한 과정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활동하는데 봉사하든지 그런 헌신적은 없고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안 믿고 불신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 험한 세상에
세 아들을 가지고 사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 세계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핸디캡 취급을 받을 그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될까, 이 사회의 성공자가 될까, 이런 갈등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과정을 보면서 살아오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의 최초의 사장이 되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정말 불가피한 일이 생긴 것은 자기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기 텍사스에서 지금 시간상 그 강 이름이든지 연도든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저 멕시코 강 경계선에 흐르는 그 강을 헤엄치고 건너가는 모험을 했어요. 두 친구와. 그래서 거기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24살에 굉장히 머리도 총명하고 장래성이 있고, 이래서 그 바쁜 포도에게는 진짜 영웅적인 그런 존재인데 순간적으로 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아주 절망적이고 정말 인생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과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곰곰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우리 스포츠를 말하자면은 전반전에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후반전을 잘 뛰어야 합니다. 이 후반전이 그 성공을 가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앞만 보고 뛰어왔지만 성공을 했지만 이런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 아들이 순간에 잃어보고, 그 순간 잃어볼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밑바닥에 갔을 때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이든지 어떤 세상의 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서 합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이 그리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35살이고요. 이 35살 먹은 작가가, 이 사람은 아주 지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으로 탐방을 하러 가요. 탐방 작가가. 근데 이제 가는 중에 이 조르바를 만나요. 조르바가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그러니까 조르바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말을 몇 마디 해보고 이 작가는 조르바에서 몇 마디 사이에 많은 걸 얻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한테 참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탐방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탐방이 안 될 걸 이들은 알아요. 둘이 다. 알지만은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경험 삼아서 그냥 하는데, 돈이 거의 떨어져 가니까 이 조르바가, 그러면 우리가 저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를 베다가 팔아서 이 버팀목으로도 쓰고, 또 탐방을 하니까 버팀목으로도 쓰고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자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탐방이 그 나무가 산 위에 있는데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카를 장비를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조르바는 어떠냐면은 자기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데 늙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65살 먹었는데 늙는 게 두렵고 자기 늙는 게 창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자마자 카페 영업이 20살도 안 된 카페 영업이 할배 그러면서 무시해요. 늙었다고. 그러니까 조르바가 이 카페 영업한테 내가 늙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간 공금을 일부를 막 써요. 쓰면서 3일 입은 얼굴을 2주간 다 쓰고 와요. 카페하고 영업하고 노느라고. 나는 안 늙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로 장비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산 위에 있는 목재를 배우려면 그 소유가 아마 수도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올라가서 교섭을 하려고 갔는데, 수도원에 가보니까 그 수도승들이 위선과 비리가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고 이 조르바가 작가 보고, 당신은 새님이니까 저 뒤로 빠져, 나 혼자가 사겠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은 단판에 가서 아마 공간 협박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내려고 했던 돈보다 반만 내고 나머지 자기가 가져가서 횡령했던 돈을 작가한테 갚아요. 그리고 거기
수도승 중에 하나 불만이 많은 그 수도를 꼬드겨가지고 수도원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케이블카를 세웠는데 아마추어가 세웠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서울 사람들 유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케이블카 시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하니까 막 전기가 툭툭툭툭 하고 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러고 하는 말이 이건 첫 번째니까 기계가 질이 안 나서 그런다. 이게 질이 나면 잘 내려갈 거다. 그리고 이런 소나무를 매달려 가는데 2번, 3번, 4번째 가니까 철탑이 그냥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죠. 근데 이 조르바하고 작가가 둘이는 그때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둘이서 준비했던 음식을 다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밤으로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작가가 조르바한테서 당신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는 예, 내가 젊었을 때 미쳐서 정신없이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빽빽거리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그래서 내가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결혼은 한 번 했지만 사실상의 결혼은 1000번도 넘고 2000번인지 3000번인지 나도 모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작가가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이래요. 근데 거기도 아마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십수백을 죽였습니다. 비정규군을, 군인이 아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그리스 마을에 와서 그리스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민병대장을 보는데 그 민병대장이 신부예요. 낮에는 신부고 밤에는 터키 민병대장. 그런데 그 민병대장을 그 밤으로 가서 조르바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자기들 대원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고 시내로 나왔는데 거지 5명이, 어린 거지 5명이 갓난아기부터 10살짜리까지 돌아다니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 너네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만한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해한 그 신부예요. 우선 곽 목사님하고 부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해주셔서. 책은 제가 책방에 갔더니 하나 골라주셔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 작가인데 이름은 장지오노. 75세까지 살았군요. 제가 존칭은 성략하겠습니다. 1895년 프로방스 지방의 마노스코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은행원이 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뒤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전쟁 반대, 무절제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참된 행복의 추구, 자연과의 조화 등이 그의 작품의 주제가 되어 있다. 진호의 글에는 뚜렷한 도덕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약 40년 전에 알프스 산맥의 고산지대로 여행을 가서 황무지에서 양치기를 만나서 그가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양치기는 도토리나무 10만 개를 심어서 그중 10분의 1만 살아도 1만 그루가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55살이고 이름은 엘지아르 부피에였다. 부피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서 고독 속으로 물러나 양들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 저자는 1941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5년 동안 전쟁터에서 보병으로 근무하고 다시 산으로 찾아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의 숲을 발견하고 한 사람의 영혼과 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인간이란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1913년에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버스가 다니고 사람들이 수도 28명이 늘었고
숲으로 변한 땅에는 샘의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